전기학에서 CGV라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V라는 것이 전기 위치 에너지로 이게 스칼라란 말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건 사실은 벡터를 다루게 되죠. 쿨롱의 법칙에서는 힘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가우스의 법칙도 전속 밀도를 다루고, 여기서는 그냥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이라는 전기 위치 에너지를 다루는데, 그거 자체가 회로 이론에서 한 분야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기장은 암페어 법칙이 있고, 암페어 법칙에서 다루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을 다루고, 그리고 비오사발 법칙이 있어서 역시 자석 밀도를 다루는데, 벡터들을 다루는데, 여기도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하는 것이 마그네틱 포텐셜이라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자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스칼라 포텐셜이라는 것은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어요. 효용 가치가 크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는 1시간 정도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기회로라는 것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로 그러면 전기회로잖아요. 디폴트로. 이거는 과목 하나 정도, 서브젝트 하나 정도의 큰 분량인데 비하여서 이 자기회로는 그냥 1시간이면 족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많이 이용되지 않는 분야이긴 하지만 요게 그래도 쓰임새가 있는 거 거긴데 이거 대신에 우리는 결국 뭘 쓰는 거냐 하면 스켈라 자기위치 에너지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효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쓰는데 이게 벡터라고요. 그럼 여기도 벡터, 여기도 벡터, 여기도 벡터니까 조금 갑갑하죠. 여긴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라면 미지수가 6개라고요. 그죠? 여긴 미지수가 몇 개예요? 하나죠. 요걸로 다뤄도 되는 이제 한 분야처럼 그렇게 이제 간단화됐고 내용이 정리가 된 것인데, 이쪽은 그게 없다고요. 근데 갑갑해요. 그냥 주구장창 이걸 다루든지 아니면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고. 이건 벡터 6개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뮤 h이기 때문에 미지수 3개라고 봐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역시 미지수 세기살이 벡터를 다룬다고 그러면 굳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걸 1시간 정도 다뤄보면서 결국은 오늘의 주제 가지고도 이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면,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이제 그 어떤 것이 이제 다뤄질지, 시험으로 다뤄질지 그게 아마 눈에 띌 겁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사족으로 기출 문제를 이번 주 안으로 또는 이번 주 안으로든지 다음 주 초에 한번 보낼 테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시험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자체로도 자기회로라는 그런 주제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건 조금 이제 꼽살이고 중심되는 내용이 아니고, 요것도 오늘 다루는 것으로 끝. 더 이상 활용을 안 해요. 잘 안 해요. 다만 이쪽에서 다루는 이거랑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쪽에서 다루는 거랑 이쪽에서 다루는 것이 같은 내용으로 나타날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미지수 하나로 나타내는 이 식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대체를 해서 나타나는 식의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라플라시안 V는 입실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서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V, 이런 식이라는 라플라스 식을 이제 결국 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식도 어떻게 이제 재치 있게 푸냐 하면, 이게
로브이가 제로라면 왜 로브이를 제로라고 상정할 수 있냐면 대부분의 공간은 그러니까 도체를 빼놓고 대부분의 물체라든지 공간은 로브이가 제로라고 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도체 두 개를 생각해 봅시다. 캐패시터 같은 경우. 그럼 여기 빼놓고 여기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로브이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에서 요걸 푼다 그러면 이걸 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포화승수이케이션이라고 해서 요걸 푼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요걸 푼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겁니다. 자 봅시다. 전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 소스가 있는 데서부터 필드 값이 결정되는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여기에 4파이 r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이제 나온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입실론 제로라는 비례상수. 이건 뭐 우주에 그냥 그 상태로 상수로 존재하는 거니까 뭐 이건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Q라는 것의 전하에 비례한다 이고, 그리고 이게 발산하는 형태다 일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는 이제 점전하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된 로브이를 갖고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쓰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r 벡터는 필드 값을 계산하는 점이고 요건 소스가 있는 점이에요. 소스가 있는 점과 필드가 있는 점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의미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그 벡터라는 것이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크기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라고 씀으로 해서 이게 발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였고, 그때 이제 로브이라는 것을 쓰면서 로브이 dv를 써서 이게 최적적분을 하면 된다 이랬다고요. 그죠? 근데 이 벡터니까 난공불락의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쿨롱이라는 분이 그 조건을 잘 만들어서 그걸 쿨롱의 조건이라고 말할까요? 쿨롱의 조건을 만들므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니 지금 여기서 가는 게 아직도 멀었죠. 지금 이제 전기장의 세계는 이거지만 요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요로. 그러면 요거 푼다라는 얘기는 결국 요런 형태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요 식을 이제 참고만 합시다. 요 식을 참고만 해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4파이 입실론 제로. 이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이거는 거리의 반비례예요. 그죠? 거리의 반비례하고 로브이 dv라는 이게 소스인 셈이에요. 이게 소스라고요. 로브이 dv의 최적적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면 요게 이제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 게 결국 뭐 이거는 벡터니까 방향 벡터도 나오고, 이거는 스켈라 값이니까 벡터도 필요 없고 그냥 점마다 존재하는 어떤 위치 에너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로브이라는 소스에 의해서, 그러나 그 로브이가 있는 데서부터 위치가 거리가 r이라고 그러면 r에 반비례하고 이거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 이것을 상정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이걸 이제 전개해가면서 이게 쿨롱의 컨디션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다 가미를 할 거예요. 가미를 하게 되면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이런 식을 얻게 돼요. 자, 여기 이제 공간을 위해서 이쪽으로 좀 와봅시다. 라플라시안 A라는 것이 마이너스 뮤 제로 J 이런 형태로 돼요. 미리 결론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할까라고 이제 아무 그 목적의식이 없으면 왜 할까 정도로 그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구해놓고 보면
요게 의미하는 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요런 표시를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하냐면 이건 벡터의 라플라시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는. 왜냐하면 여기 라플라시안이라는 게 스칼라 앞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게 라플라시안이라는 걸 다시 살펴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라플라시안, 스칼라에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레디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벡터화를 하는 거죠. 스칼라의 그레디언을 취한다는 건 벡터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다시 내적을 하기를 이렇게 발산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스칼라, 이렇게 하면 벡터, 이렇게 하면 또 스칼라지요. 그죠? 발산이니까. 윤배야. 안경 잘 쓰고 온 거지 오늘. 자, 스칼라, 이렇게 벡터, 이렇게 하면 스칼라. 그래서 여기 스칼라식이잖아. 그죠? 스칼라식에 이렇게 된 것은 말하자면 요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는 건 요 연산을 저렇게 표시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맞지가 않잖아, 논리적으로. 왜냐면 이건 벡터다 이렇게 쓰면 뭐 하란 얘기예요. 그럼 벡터에도 그레디언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벡터에 그레디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그때는 약속을 할 겁니다.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면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의미냐면 라플라시안. 야, 이거 세 개잖아. 그거잖아. 이거 세 개잖아.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세 개니까 직각좌표계로 뭐 합시다. 다른 좌표계로 해도 마찬가지지만 AX라는 스켈라가 있잖아. 거기다 라플라시안 취하는 거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뮤 제로 JX 이렇게 될 거예요. X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요게 벡터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런 스켈라식 세 개를 한꺼번에 써놓은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에 AY 성분은 라플라시안 AY 이퀄 마이너스 뮤 제로 JY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라플라시안 AZ는 마이너스 뮤 제로 JZ다. 여기는 전류미터라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요거하고를 비교해 보자고요. 비교해 보기를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V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이식하고를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개의 식을 풀면 그 해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어떤 의미로 같으냐면 여기 입실론 제로 대신에 여기는 뮤 제로분의 1. 그잖아. 이거는 분모에 있는데 이건 분자, 이게 뭔자? 분모에 있는데 이건 분자에 있는 거잖아. 그 차이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로브이가 소스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JZ는요? 소스잖아. 이것도 소스잖아. 소스 똑같고, 입실론 제로 대신에 뮤 제로분의 1이고, 그것만 이해하면 해는 똑같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전기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자기의 시대도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자기장 또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에너지 세계가 또 열릴 수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한테 그 에너지를 많이 제공해 줄 거라고요. 그렇다시피 요것을 푼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거 이제 이렇게 가봅시다. 이것을 풀 때, 자, 요걸 대표 선수로 해서, 요거 대표 선수로 해서, 이건 이제 이거나 다 똑같은 거니까. 자, 요걸 대표 선수로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AY라는 것은 저쪽에 말한 최적적 분에 대하여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 하면 4파이 R이라는 건 똑같을 테고
입실론 제로 대신에 뮤 제로가라고 이렇게 쓰고, 왜냐하면 입실론 제로 대신에 뮤 제로분의 2였기 때문에 뮤 제로라고 쓰고 y니까 여기 jz라고 jy라고 쓰고, 그리고 dv 이러면 얻으시잖아요. 누구의 공이라고요? 쿨롱스 컨디션. 쿨롱이 적당하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함으로 해서, 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거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 개 똑같은 해잖아. 해가 다른 게 아니라고. 똑같은 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므로 이왕 뭐 이렇게 된 바에는 이렇게 가자 이거죠. 바 이렇게 가자. 아바. 스웨덴의 그 전설적인 그 그룹이 있잖아요. 맘마미아로 유명한 그 그룹 아바. 물론 이름은 달라요. 거기에는 이제 B가 하나 더 있지만 부를 때는 아바. CGV 대 아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전기장, 정자기장을 정리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봅시다.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제 이거에 스칼라 자기 위치 에너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맞득치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 위치 에너지는 저렇게 정의했어요. 저렇게 정의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것도 이제 전기 회로로 스칼라 일렉트릭 포텐셜을 사용하자 했던 것이 어떤 식으로부터 왔냐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왔어요. 커로브 전기장의 세기는 여기서부터 왔다고요. 이게 뭐였냐면 0벡터였어요. 그러니까 시변하는 걸 빼놓고는 0벡터였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뭘 대입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그레디언 V를 대입하면 컬 오브 그레디언,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놓으면 이거는 반드시 0벡터가 돼. 이게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V가 뭐든지 간에 스켈라 값이면 무조건 0인 거예요. 0벡터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요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러자 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마이너스 그레디언 V라고 하죠. 마이너스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수학에서. 근데 이제 그 의미상 포텐셜이라는 거하고 전기장의 세기는 중력하고 똑같이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부터 낮은 위치 에너지로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정자기장을 넘어서서 이제 전자기파로 갈 건데, 전자기파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전기장의 세기가 공간의 함수이면서 역시 시간의 함수로 다뤄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함수로 다루면 결국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다루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여기 뭔가 붙어야 되잖아.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에 붙는 게 결국 이거였다고요. 이거든가 말든가 맞나? 맞아요? 마이너스부터? 잠깐만요. 그건 뭐 그렇죠. 마이너스 붙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변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거인데, 요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뭔가 붙어요. 뭔가 붙는 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V의 라플라시안보다 한 단계 전이기 때문에 그 전일 때 나오는 요 아까 나왔던 요 수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뭐까지 알아낸 거냐면 빛의 속도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다까지 이제 알아냈단 말이에요. 결국 전자기파하고 빛하고는 같은 개념이다까지 알아냈는데, 그런 게 여기 붙는다고. 물론 요거하고 차원이 달라지겠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뮤제로, 입실론 제로하고 관계된 뭔가 이제 이 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는 저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다고요. 왜? 지금은 요거를 이제 분모했는지 분자했는지 지금 그런 거에 관심사는 아니에요. 뮤제로, 입실론 제로라는 우주 상수에서 영향을 받으며 자기 위치 에너지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인데 현재는 그게 아니라 정전기장, 정자기장이기 때문에 시변 요소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게 없을 뿐이죠. 없어도 좋단 말이에요. 없는 가운데서 요 관계라고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놓게 되면 요 관계로부터 여기까지 온 거죠. 요렇게 나왔고 그럼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몽땅 다 연립한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의 내용을 몽땅 다 연립해서 결국 요 아래 썼던 그 인테그레이션식 그거 자체로 나오는 것이듯이 이제 우리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자기 위치 에너지를 저렇게 하고 싶다면 저거 이제 저거를 좀 모방한 거잖아요. 모방하는데 우선 틀려 먹었죠. 모방 자체가. 왜 모방 자체가 틀려 먹었냐면 우리는 알아요. 뭐 저렇게 쓴다고 그랬을 때 결국은 컬 오브 자기장의 세기가 0벡터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0벡터가 아닐 때는 저건 뭐 소용이 없다.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 에너지를 스칼라로 굳이 한번 시도를 해보자. 물론 이제 자기 회로라는 개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해보고 조금 뭐 멈칫해보자 그런 얘기.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마이너스 그레디언 VM이라고 해보자. VM은 잘 쓰진 않지만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회전을 적용해보면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이퀄 저거였으니까 결국 여기에다가 그레디언 VM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멈칫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항등식으로 항상 0이니까 그러면 저게 마이너스 J가 0이라는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로일 때는 오케이 써볼만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냐 하면 이제 가봅니다. 가우스의 법칙에 대입을 하게 되면 가우스의 법칙이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라플라시안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로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미 가정을 하고 시작하니까 요게 제로면 라플라시 여기는 뭐 그러니까 뿌아승 방정식 같은 거는 뭐 거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그럼 라플라스 방정식에 의해서 포텐셜이라는 것은 전기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합니까? 전기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이렇게 됐던 거. B점에 대해서 A점에서의 전기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까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1쿨롱을 이게 1쿨롱이라는 얘기예요. 1쿨롱을 B점에서 시작해서 A점까지 끌고 가는데 제공해 줘야 되는 에너지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포텐셜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기 위치 에너지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1쿨롱은 아니지. 여기는 이제 단위가 달라지는데 하여튼 뭐 단위량 하나를 B점에서 A점까지 끌고 가는 걸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해보자. 식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해서 동축 전송선의 예에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역 로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 사이에 그 빈 공간이에요. 유전체가 있는 공간. 유전체가 있으니까 거긴 J가 없잖아. 네. J가 0이면 이거 맞는 것 같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유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류 밀도가 제로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 요걸 가지고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면 그러기 전에 자기장에 쓰기가 저거라고 2파이 로분의 i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구했다고요. 그러면 자기장에 쓰기가 저거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2파이 로분의 i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것의 그레디언 VM이었기 때문에 그레디언 VM이라면 이게 그 성분이 3개 있는 거잖아요. 성분이 3개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건 phi 성분뿐이 없으니까 그것의 phi 성분만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phi 성분만 살펴보면 phi 성분이란 건 마이너스는 그대로 따라왔고 로 dp 분의 dvm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분해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는 dvm 로 dp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저것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파이분의 i가 되기 때문에 vm은 이 마이너스 2파이분의 i phi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phi가 되는데 phi가 얼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부도체와 외부도체 사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어느 한 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여기가 이제 뭐 그냥 x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축이라고 여기 z축이고 x축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간 여기 정도가 이제 p라고 했을 때 이 p가 얼마냔 말이에요. 이게 p가 여기라고 하니 그냥 뭐 우리가 잘 아는 각도로 얘기하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간 p는 파이예요? 아니면 마이너스 파이예요? 아니면 3파이예요? 마이너스 3파이 아니면 5파이예요? 어느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B는 어떤 값인데 이제 다 맞는 거라고 결국은. 그럼 저렇게 했을 때 VM의 값이 몇 개란 얘기예요? 수없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예요? 괜히 헛짓했네 이거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스칼라 자기 위치 에너지로는 이렇게 멀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4분의 8 썼네. 그래서 멀티 값이 나오니까 여러 값으로 결정된 VM이니까 사실 의미는 없다. 그래서 뭐만 사용한다? 자기회로만. 자기회로만 사용하는 이유는 맥스웰 방정식의 자기장에 관한 벡터식으로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회로를 도입을 해서 푸는 방법으로 1시간 정도 할애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스켈라 자기 위치 에너지로는 뭐 해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부터 가는 것이냐 하면 결국 요건 아니잖아요. 요 식으로부터 가기는 조금 말하자면 이제 해놓고 보니까 헛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뻘쭘하죠. 그래서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속 밀도의 발사는 항상 제로다. 왜냐하면 로브EM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아까 컬 오브 E가 0벡터라는 데서부터 퍼뜨기는 그 힌트를 얻은 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마이너스 그레디언 브릭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컬 오브 썸띵 그 something을 이제 A라고 넣은 거예요. 컬 오브 something이라고 놓게 되면 다이버전스 오브 컬 오브 A는 항상 또 이게 0이에요. 생각나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 복주머니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뭘 적용했어요? 최적을 적용을 했더니 최적에 대한 발산 정리에서 패면적이 나왔고 패면적의 패곡선은 0 경로가 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언제든지 0이다라는 거 나왔다고요. 그래서 요 식이 지금 그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놓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let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간 거죠. 어쨌든 이렇게 놓고 쓰기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스켈라 자기 위치 에너지는 소용
소용이 별로 안 닿는데 이거 쓰면 어떻게 될까 해서 결과만 미리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면 어부질이잖아. 전기 위치 에너지 썼던 식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놓기로 하자. 이렇게 놓. 물론 이 저자들이 이걸 설명하는 분들이 이렇게 놓기도 하고 또는 자기장의 세계를 이렇게 놓기도 해. 둘 다 똑같은 물리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책은 우리의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일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러니까 저렇게 되겠지. 자유 공간에서요. 물체 속에서는 이제 달라지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컬 오브 H에 여기다가 뭘 넣은 거냐면 뮤 제로분의 1 컬 오브 A라는 것을 갖다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수식이 전개되고 J하고 이퀄이라는 건 뭐 변함이 없는 거고 이걸 풀게 되면 이건 벡터적으로 그냥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인데 보다시피 어떤 벡터의 회전을 구했으니까 벡터입니다. 거기에 회전을 구했으니까 벡터예요. 벡터인데 2차 미분이라는 개념이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 봅시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내적을 했으니까 스켈라죠. 그레디언을 쳤으니까 벡터죠. 그러니까 연산이 그것뿐이 없어요. 그거 말고 저것뿐이 없다고요. 저건 이제 새롭게 도입된 거죠. 어떤 거냐면 X성분이 있다면 X성분의 라플라시안, Y성분이 있다면 Y성분의 라플라시안, Z성분이 있다면 Z성분의 라플라시안, 아니면 구면좌표기로 하겠다 그러면 로성분의 뭐 라플라시안, 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왔네. 라플라시안 어떤 벡터라는 것은 성분에 대한 라플라시안을 성분으로 취한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부터 쓰자 이런 얘기예요. 새롭게 도입된 거예요. 이렇게 쓰자라고 해놓고 보니까 이제 쿨렁이 어떻게 도전을 한 거냐면 야 이건 너무 복잡하다. 그래 이래가지고는 뭐 아주 징글징글하게 복잡해지겠다고 해서 여기서 보는 순간에 요걸 언뜻 떠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나타낸 얘기는 이게 무슨 의미가 됐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A라는 새로운 벡터를 도입한 겁니다. 근데 A라는 새로운 벡터의 회전을 지금 정의한 거라고요. B라고. 그러면 벡터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헬름홀츠 정리하면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하나 정의돼야 되죠. 그게 발산이라고요. 그래서 쿨롱이 생각해낸 게 요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고 싶다고? 0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 0이라고 하는 순간 그냥 확 그냥 풀렸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헬름홀츠의 정리를 도입해서 임의 벡터 A라는 것은 회전 성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의미예요. 어떤 벡터의 회전이라는 것을 B라고 놓고 어떤 벡터의 발산을 뭐라고 놓고 C라고 놓고 정의하면 A라는 bekto가 고유한 벡터가 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유한 벡터가 정해지는데 쿨롱이 생각하기에 이제 전기 위치 에너지에 사용한 거하고 그 유사성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설명한 건데 저런 어떤 벡터가 있을 때 X성분만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보면 G 방향으로의 변화율, Y 방향의 변화율이 저기서는 사용됐는데 X 방향의 변화율은 아직 정의가 안 된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 정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니까 쿨렁이 무슨 조건을 내걸었냐면 요거를 C를 0이라고 하자. 그래서 0이라는 것을 적용하니까 식이 수월해졌죠. 그래서 식이 수월해져서 결과적으로 요 식이 끝나버렸다고. 요 식은 아까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설명한 겁니다. 요렇게 되면 우리는 해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식이나 요 식이나는 같은 식이니까. 보여요? 뮤0 대신에 입실론 제로분의 1이고 JX 대신에 로V, JY 대신에 로V, JZ 대신에 로V이지 다른 거 없다고요.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고. 그 정보만 가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쓰고 우리는 요렇게 읽는 겁니다. X성분에 대해서는 JX로
생성된다. JY에 의해서 AY가 생성된다. JZ에서 AZ가 생성된다 하니까 이제 됐지요. 더 이상 뭐 말하자면 더 이상 말마. 이제 끝난 거예요. 모든 게임이 끝나고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위치 에너지에 대한 미분방정식의 해가 요거라고 한다면 요 식을 그대로 우리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서 듀얼리티를 이용해 자기 위치 에너지는 이거 물론 직각좌표계입니다. 다른 좌표계도 똑같은 개념이니까 굳이 뭐 수고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 한 큐에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고 해서 자기 위치 에너지가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듀얼리티라는 개념. 그러니까 라플라시안 방정식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요거와 요거가 듀얼리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런 것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입실론 제로의 듀얼리티는 뮤 제로분의 1. 로브이의 듀얼리티는 세 개가 있어서 JX, JY, JZ다. 그거 정도만 정리를 해도 우리는 얻는 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을 우리는 얻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식이잖아요. 이 식이 몇 개짜리라고요? 세 개짜리라고요. 벡터식이니까 세 개짜리. 근데 이때 JDV라는 것은 곧 뭐와 같으냐면 KDS랑 같고 또 IDL이랑 같으니까 이거는 최적적분, 이거는 면적적분, 이건 선적분 얼마든지 이제 변형 가능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 발전이 있을지어다.